자,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김민성, 송률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이제 자켓 좀 걸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예. 챙겼는데 또 버릇돼가지고 놓고 왔어요. 또 챙겨놓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뭔가 이제 좀 날씨는 찬바람이 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그동안이 찬바람이었으니까 이제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음에도 뭔가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메이저 수급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망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대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멘텀 있는 업종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마냥 위축할 게 아니라 약간 다시 한번 포트를 재편하는 시기를 가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습니다. 소비 이벤트도 있고 지금 2차 전지도 수급이 한번 돌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민성 매니저님, 제가 앞서서 이제 밸류업 지수 공개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별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금투세 토론회가 내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유예냐 폐지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동안 또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대한 거래대금이 메말랐던 게 아무래도 방금 송률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이저 수급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올 좀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의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동안 좀 위축됐었던 이제 코스닥에 대한 성장주 매수세들도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유입된 자금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스케줄 일정이 많아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일정이다 보니까 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요한 건 저희가 당겨서 전날 밤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그날 당일날 밤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 캐즘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비아, 화재에 대한 포비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내수 다 판매 기록 경신 중이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었죠.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종도 2배까지 늘리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하이브리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충성 고객들도 지금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제 고객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배터리가 이제 좀 덜 들어갑니다. 전기차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화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사용량이 덜한 하이브리드는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많은 소비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유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친환경 차량에 이제 좋은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경유도 그렇고 휘발유도 그렇고 제가 경유차를 타는데 경유차 이제 기름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그때 당시에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큼 이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사고 싶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시티카로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거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이제 출퇴근만 사용하는 거는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여기에 10년 동안 투자를 지속을 높여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직접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종을 2배 높여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많이 팔리는 산업에 대해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그만큼 산업이 지속적으로 좀 수익성에 대한 개선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투자 포인트로 많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초창기에 살 때는 한 2, 300만 원 정도 비싼데 실제로 보면은 연비가 뭐 20에서 30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주차장 할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그 무서움, 포비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가 나왔고요. 세방전지가 나왔습니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리드 위즈요. 네, 그리드 위즈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에너지 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데이터를 이제 관련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이제 테크 전문 기업인데 예. 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혜라든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전기량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많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좀 절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드 위즈의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AI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사용량은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게 그리드 위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위즈는 거기에 대한 전기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성 개선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충전소 인프라가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충전소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충전소 인프라도 더욱더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위즈는 여기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모멘텀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서도 그리드 위즈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전력 공급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계속해서 주력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리드 위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브리드용 소재나 뭐 부품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드 위즈가 탑픽으로 꼽혔고요. 반면 송율 매니저님은 세방전지를 꼽았어요. 네, 세방전지라고 하면 세방그룹에서 축전지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로켓 배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축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축전지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북미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수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AS까지 가세를 했을 경우 2026년까지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차세대 시동용 배터리 AGM을 개발했는데 연비 절감 기능인 ISG에 특화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도 공통적으로 탑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는 기본이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폭스바겐하고 BMW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될 때 충분히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경쟁사 대비 엄청 높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인데 11%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 부분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 세방전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들은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이제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드 위즈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상장 후 적자만 지속, 공모가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요. 과연 4만 원 회복할 수 있을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는요, 전기차 화재부터 ESS까지 테마는 많지만 가진 못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다른 종목에 못 갔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더 깊숙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ES 시장이 전기차 시장보다 커질 수 있다는데 그리고 또 SK 이터닉스와의 협업 소식도 있었는데요. 한중 NCS에게 밀리기만 하고 씁쓸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급등할 때도 결국 대장은 한중 NCS였는데 협업은 현재 상황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볼까요?
SK 가스가 2대 주주다. 그래서 인수합병은 일단 설레발인 것 같은데 보호예수 물량이 걱정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3개월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남아있는 오버행 우려는 어떨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는 세방전지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은 뭔가 약하다. SB 에너지 퓨처 솔루션 같은 걸로 바꿔달라 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또 아래에는 주가 부양 좀 해라 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현기차량 패키징 5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가장 큰 수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전기차 캐즘에도 패키징 공장은 풀로 가동 중이라고 하죠. 앞으로 실적은 어떨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체크해 볼게요. 미국차 시장이 현기차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 트럼프 영향으로 기관들이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선 이후의 하이브리드 전망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종목에 대해서 기대들이 많이 섞여 있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리드 위즈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에너지 테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워낙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테크를 통해서 ESS 사업 쪽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을 싸게 사거나 아끼게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분을 이제 수익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ESS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비쌀 때 또 에너지 저장소를 통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좀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그때 또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식에 대한 좀 아낄수록 거기에 대한 차익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리드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에 대한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쓰면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관련된 사업으로도 사업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에 나올 보호예수 물량이 걱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지금 한 3개월 남은 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조금 가져갈 만한 종목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짧게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길게 가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대부분 이제 보호예수 오버행 관련돼서 좀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기업이면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굳이 팔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바닥에 있는 상황이면은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리더라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려놓고도 이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미래반도체 제가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보호예수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를 주의하는 건 좋지만 그걸 통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 가스 같은 경우에도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바로 판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기업이면은 같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물량들이 묶여 있고 같이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SK 가스가 팔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 구조에 대한 경영 참여,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전략적인 투자에 대해서 같이 모멘텀을 갖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세방전지 관련해서는 현대웨이, 현대차가 발표한 앞으로의 계획이죠. 현대웨이 그리고 GM 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캐니스터 전문 생산 기업이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에도 탑재되는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방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이브리드 차에만 납품이 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시동용 전지 AGM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에 양쪽 다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증가할수록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을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도 묻어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렇게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관련주들 흐름도 어느 정도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 대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겁내시는 분도 있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후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IRA가 폐지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기차 투자 심리 약화될 것이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IRA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금의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하이브리드용에서 많이 매출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거랑 실제 수요와 판매량은 다르다. 디커플링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궁금증 풀어봤고요. 이제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앞전에 좀 올라갔다가 막혔던 이제 박스권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33,000원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일부적인 수익은 챙기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1차 목표가는 이제 3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세를 좀 강하게 이탈하는 구간이 이제 22,000원대 이탈하면은 패닉이 빠지면서 이제 앞전에 버텼던 2만 원대 밑으로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으로 해서 손절가는 22,000원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세방전지입니다. 네,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가 다시 한번 감소하는 추세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2월 7일 대량거래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7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저항 매물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10만 원, 아래쪽으로는 7만 원 라인입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